디지털 증거물을 강제로 확보하려면 우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원은 그 51조, 감사원법 51조, 감사방해죄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감사 대상 기관 외에 사람들에 대해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가까운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디지털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51조 내용이 뭐냐면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에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아마 국민들 중에서 감사원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감사원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7월 8일 날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개정이 아주 개악이에요. 3조 3호를 보면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을 삭제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5조의 실시 기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 보충성 및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 보충성,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필요성 부분을 보면 변산 판정이나 중징계,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포렌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충성 규정을 보면 감사 자료에 대해 2회 이상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보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성은 정보 조작 매체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되고 당해 감사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또 10조에 대상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감사원은 영장 없이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검찰로 이것을 수사 참고 자료라는 명목으로 넘기고 검찰이 이것을 토대로 수사하는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로 운영된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정치검찰 정치감사원 이 하나의 정치 탄압 빅브라더 기구가 탄생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디지털 포렌식을 시행했느냐 2022년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 97건에 불과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본격화된 2023년에 462건으로 또 올해 9월까지는 256건으로 2022년에서 2023년 1년 사이에 365건이 폭증해서 4,800가 급증했습니다. 감사원이 연간 수백 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남발한 것이 통계로서 확인된 겁니다. 근데 정작 아까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감사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국민감사 청구로 국민 723명이 동의로 요구된 이 중대한 감사에서는 한 건도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봐주기 감사이고 혹시 이걸 했다가 덮을 수 없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못한 거죠. 감사원에서 디지털 포렌식 통계 자료를 보면 정치 표적 감사에 디지털 포렌식이 남발됐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2022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감사에 14건, 방통위 정기 감사에 18건, 신재생에너지 실태 감사에 무려 84건, 또 2023도 경기도 정기 감사 10건 등 전 정부 또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의 이 정치 감사, 표적 감사가 악용됐다는 게 수치로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정치 감사가 아니고 표적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예. 왜 국민감사 청구로 시행된 관저 이전 공사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걸 답해 주시고요. 네. 또 두 번째 일부만 더 쓰겠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의 압수수색가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을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영장 회피 루트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이 하나가 돼서 정치 탄압 빅브러더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대통령 관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관저 감사에 포렌식이 실시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협조가 제대로 안 될 때 포렌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뭐 자료 협조가 충실히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포렌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다른 감사에서 포렌식이 많았던 이유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대상기관에서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저희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보충성, 필요성, 관련성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포렌식을 했으면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당장 나왔을 건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 자체가 적법했고요. 모든 부패와 부정의 원인이 누가 추천했는데 출발하는데 그게 왜 아니요, 감사의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닙니까? 아니 결과가 안 좋으면 물론 쫓아 올라가서 누가 이렇게 지시를 했고 누가 권유했고 했는지를 줘야 되는데 건설사로 기본법상 무면허업자인데 무면허업자를 누가 추천했는지가 감사의 그 핵심이잖아요. 계약 자체는 이게 보안 시설이고 또 전체적으로 21g 증표 그래서 무면허 감사원이 정치 감사원이 된 겁니다.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감사원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아니요, 없죠. 국민들도 저희들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근데 또 위원님 말고 또 다른 국민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응답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박준태 의원님 질문하세요.